안녕하세요. 새해가담 두 번째 날 제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의 지역판을 맡고 계신 지역 사회적 경제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장님들을 모시기 전에요. 전국 곳곳에서 올 상반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승희 기자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론의 양승희입니다.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는 물론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 위축, 매출 감소, 고용 조정 등 연달아 벌어지는 위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씨름했는데요.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했는데요.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 똘똘 뭉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사회 등 민관 할 것 없이 다 같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반기 내내 누가 누구를 도왔다 하는 그 좋은 소식들이 릴레이처럼 들려왔는데요. 이게 일시적 지원이 아니고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돼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반기 대부분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공공구매나 매출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초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각지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습니다.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방역 물품을 기부했고 의료진들을 위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 활동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청소 방역 업체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소독 봉사활동을 했고 수공예 업체에서는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면 마스크 생산을 전면 가동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나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아이, 노인, 노숙인들을 위해 기꺼이 도시락을 나누는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뭐 각각 활동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각 사회적 경제 지원 단체들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사회로 착한 운동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전반이 축소되면서 강원도, 경기도, 전북, 전주시, 군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판로가 막힌 농가를 위해 직접 농산물 판매에 나서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판매한 감자는 이른바 구매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홍보한 농산물 꾸러미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요. 이러한 농산물 펀딩 움직임은 농림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경남도, 전남도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착한 소비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민간에서 처음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도입을 논의해 전국민 지급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했고요. 4월에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들의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군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내놓은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가맹점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집중하느라 원래 계획했던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다 어떻게 미뤄진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위기 상황이었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사회적 경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온을 앞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같은 전국 10곳에 설립한 데 이어서 올해는 경남 진주와 김해,
충남 아산, 경북 구미 등 3곳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초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혁신 거점 역할을 할 혁신타운을 지난해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에 시범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대전 동구와 대구 북구, 충남 청양을 추가로 선정하고 2021년에는 강원 원주시까지 총 7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벤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140개 선정해 지원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사업을 시행해 18개소를 선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려고 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디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위기 상황을 잘 수습하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사회적 경제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더 듣도록 하고요. 네, 5부를 진행할 모성훈 이론내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